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13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대단원 4단원의 사회계층과 불평등 단원 중 사회계층 구조와 사회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11차 시, 12차 시 2시간짜리 수업을 원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개념 정리를 하고 교과서 뒷부분에 나오는 표를 보고 분석하는 방법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선생님이 PDF로 문제 3개를 올려두었고 그걸로 여러분이 풀어본 후에 선생님이 문제를 해설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제는 그래도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은 편인데 세 번째는 올해 2020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로 난이도가 조금 있고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이라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차근차근 복습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풀이 영상을 듣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먼저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해 본 후에 해설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표는 갑국의 부모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을 나타낸 표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와 자녀 세대 계층 구성을 나타낸 표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 있는 표로 분석하는 방법을 연습했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 즉 피라미드냐 다이아몬드냐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었고 대물림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세대 간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문제는 이걸 분석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일단은 표를 분석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펜을 잠깐 형광펜으로 바꾸고 저번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대각선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자, 대각선에 있는 숫자가 10이랑 9랑 16이 나오죠. 이 10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 상층, 자녀 상층이고요. 9가 의미하는 바는 부모 중층, 자녀 중층을 의미하고요. 16은 부모 하층, 자녀 하층을 의미하죠. 즉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같은 건데 그 뜻은 자녀가 부모 세대의 계층, 대물림 받았다 이런 뜻이죠. 자, 일단은 오른쪽 여백에다가 한번 같이 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은 항상 대각선에 대물림 비율이 나와요. 대물림은 다른 말로 세습받았다 라고도 하죠. 자, 이 세습 비율은 지금 상층에서 10%, 중층에서 9%, 하층 세습이 16%니까 모두 다 더하면 35% 되겠네요. 세습이 35%라면 세대 간 이동을 한 비율이 전체가 100이기 때문에 65%가 되겠죠. 자, 세대 간 이동은 다시 한번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승 이동이랑 하강 이동은 펜색만 바꿔서 다시 표해서 볼게요. 노란색 대각선 띠를 중심으로 기역자로 빨간색 펜으로 체크를 한 부분을 보면은 4가 의미하는 바는 부모가 상층인데 자녀가 중층인 거고요. 0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가 상층인데 자녀가 하층. 5가 의미하는 바는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가 하층인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이 낮아진 거죠. 이걸 우리는 하강 이동이라고 하고요. 하강 이동의 퍼센트 우리 다 더하면 여기서 9%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니은자 그려보면 4와 2와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4는 부모 중에서 자녀 상층으로 2는 부모 하층에서 자녀 상층으로 50은 부모 하층에서 자녀 중층으로 상승 이동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50 다 더하면 56%가 상승 이동 비율이 되겠고요. 56과 9를 더하면 우리 전체 세대 간 이동 비율인 65%가 되죠.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이걸 통해서 세대 간
계층 구조 살펴볼 수 있다고 했었죠. 세대별 계층 구조. 자, 부모 세대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부모의 상층, 중층, 하층. 이거 사실 지금 표를 보면 교과서에서 분석했던 표와 부모의 자녀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 뭐 기역자 위쪽은 상승이동, 아래쪽은 하강이동 이렇게 외우면은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표를 보고 그때그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저번에는 이 부모와 자녀 위치가 바뀌어 있어서 여기 기역자가 상승이동, 니은자가 하강이동이었는데 오늘 보면 4, 5 나와 있는 이 기역자 빨간색 부분이 하강이동이고요. 니은자 빨간 부분이 상승이동으로 바뀌었죠. 자, 어쨌든 부모의 상층 보면 쭉 더하면 14가 나온다. 부모의 중층은 18%, 부모 세대 하층은 68%가 나와요. 자, 그래서 계층 구조. 계층 구조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부모 세대의 구조를 지금 보니까 아래로 갈수록 하층으로 갈수록 68로 하층이 가장 비율이 높은 피라미드 형태다. 상에서 하로 갈수록 비율이 많아지죠.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세모나게 나왔었고요. 자녀 볼게요. 자녀 상층은 16, 자녀 중층은 63, 자녀 하층은 21%입니다. 자녀 세대 보면 상층, 하층에 비해서 중층이 확연하게 두텁고요. 이럴 때 우리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중간 부분이 옆으로 튀어나온 형태가 되겠죠. 자,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보기를 볼게요. 1번, 세대 간 상승 이동률이 하강 이동률보다 높다. 옆에 분석한 거 보면 상승은 56이었고요. 하강이 9%였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동률이 더 높은 거 맞고요. 자, 2번, 중층 비율은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높다. 보면 부모 세대 중층은 18%였고요. 자녀 세대 중층은 63이었어요. 중층은 자녀 세대가 더 높은 거 맞죠? 3번, 부모의 계층별로 계층 지위가 대물림 되는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다. 여기 보면 밑줄 쳐볼게요. 부모의 계층별로 계층 지위가 대물림 되는 비율. 이거 연습할 때 선생님이 부모 세대 기준 대물림 비율, 뭐 자녀 세대 기준 대물림 비율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 같이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부모 세대 계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물림 되는 비율을 구하는 건데, 자, 상층 보면 부모 세대 지금 상층이 14였죠. 14 중에 상층 대물림 받은 비율은 여기 노란색 10이죠. 이렇게 분수로 표현해서 비교를 하면 되고요. 중층은 보면 부모 세대 중층이 총 18이었고요. 그 중에 9%가 노란 부분 대각선 그대로 대물림을 받은 비율이죠. 그 다음에 하층을 보면 부모 세대 하층은 68%고 그 중에서 16%가 대물림을 받은 비율입니다. 그냥 분수 크기 그대로 비교를 하면 되는데 물론 분모를 우리 통분해서 해도 되지만 딱 봐도 상은 14분의 10이면요. 여러분 반이 넘는 거예요. 14분의 10이면. 자, 중은 18분의 9면 딱 반을 의미하고요. 68분의 16은 반이 훨씬 안 되죠. 그래서 계층 지위가 대물림 되는 비율, 지금 부모 세대 계층별로 부모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상층이 가장 그 비율이 대물림 비율이 높고 그 다음 중층, 하층 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층이 가장 높다라고 돼 있어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4번 부모의 계층을 세습한 자녀보다 그렇지 않은 자녀의 비율이 높다. 우리 세습한 자녀, 우리 대물림 비율 구했던 거 35%를 뜻하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대물림 받지 않고 이동했다라는 거니까 상승과 하강 이동을 다 합친 세대 간 이동 비율 65%를 말합니다. 이 비율이 더 높은 것 맞죠? 5번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을 한 경우는 없다. 자, 보면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숫자가 0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동한 비율 그런 경우는 없다. 0%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었으니까 1번 문제의 정답은 보기 3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2019년 3월 학력평가 20번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상중, 하층 중 하나이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 아까 문제랑 다른 점은 표를 보면 A, B, C가 어떤 게 상중, 하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 A가 상, B가 중, C가 하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었는데 이거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B, C가 무엇인지 어떤 계층을 뜻하는 것인지 먼저 힌트를 찾아서 분석해 봐야겠죠. 자, 보면 갑국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을 조사한 결과 자녀 세대에서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의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고 중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이 힌트죠. 줄을 쳐보겠습니다. 자녀 세대에서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의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고 중층이 가장 낮은 것. 자, 이 부분에 줄을 치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자녀 세대에서 라고 했어요.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일치한다. 이건 대물림 비율이죠. 자녀 세대 기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자녀 세대의 기준 대물림 비율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역시 하면 되는데요. 자녀 세대 볼게요. 먼저 자녀 세대 A 계층은 총 30%입니다. 우리 아직은 A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모르지만 총 30%고요. 그 중에 일치하는 비율, 즉 대물림 비율 A 일치하는 비율 보면 24예요. 그래서 30분의 24 이렇게 분수로 놓고 비교하면 된다고 했죠. B 계층을 보면 자녀 세대 총 B 계층은 총 50%고요. 그 중에 20%가 일치하는 대물림 비율입니다. C를 보면 C 계층은 자녀 계층에서 세대에서 총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C 일치하는 대물림 비율이 10%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비교해보면 여러분 A가 퍼센트를 구하려면 우리 곱하기 100을 여기에다가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냥 분수 자체만 보고서 우리 계산을 해도 되는데 자, A 같은 경우에 그래서 80%, B 같은 경우 40%, C 같은 경우 딱 반이죠. 50% 입니다. 그래서 계층 비율이 지금 일치하는 계층 비율 높은 거 보면 A, C, B 순이 되겠네요. 자, 하층이 가장 높다고 했으니까 지금 A가 하층이 되겠고요. 중층이 가장 낮다라고 했으니까 제일 낮은 B가 바로 중층이 되겠고요. 나머지 C가 상층이 되겠네요. 자, A, B, C라는 문자가 어떤 계층을 뜻하는지 우리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표에다가 한번 쓰고 다시 보기를 하나씩 분석할게요. A가 하, B가 중, C가 상. 자녀 세대도 역시 A, 하, B는 중, C가 상이죠. C가 상, 상층.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기 1번. 부모 세대에서 하층 비율보다 상층 비율이 높다. 부모 세대 계층 보면 여기 보면 되죠. 여러분 여기. 자, 지금 상층 C 부분 쭉 내려오면 총 몇 %죠? 상층은 15%. 하층은 쭉 내려오면 여기 A 쭉 내려오면 56%네요. 하층 비율보다 상층 비율이 높다. 반대로 얘기한 거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자녀 세대의 하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의 비율은 50%이다. 자녀 세대 하층 인구가 지금 A 계층이에요. A 계층 보면은 하층 인구가 30이고요. 그 중에 부모와 일치하는 인구는 24였습니다. 우리 아까 계산해 봤지만 곱하기 100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고요. 80%네요. 그래서 50%라고 한 2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자녀 세대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보다 세대 간 이동한 인구가 많다.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는 그냥 대물림을 쭉 보면 돼요. 그래서 24 더하기 20 더하기 10 우리 하면은 몇 %죠? 54%. 자, 세대 간 이동한 인구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100에서 54를 빼면 나머지 46%는 세대 간 이동을 했다 볼 수 있겠고요. 일치하는 인구보다 세대 간 이동한 인구가 더 지금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3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자녀 세대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인구보다 많다. 이거 펜을 바꿔서
상승 하강 이동한 부분을 표에서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기역자와 니은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기역자 부분에 5, 1, 4를 보면 5를 보면 여러분 부모 세대는 중층인데 자녀 세대가 하층이에요. 하강 이동한 거죠. 1을 보면 부모 세대 상층, 자녀 세대 하층이에요. 역시 하강 이동이고요. 4를 보면 부모 상층, 자녀 중층입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 부분이 하강 이동을 뜻하겠네요. 그래서 하강 이동 비율 우리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하강 이동이 총 10%예요. 5 더하기 1 더하기 4 하면 자, 상승 이동은 니은자 부분이겠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니은자에서 26은 부모 세대 하, 자녀 세대 중 하나 상승한 거고요. 6은 부모 세대 하, 자녀 세대 상 해서 역시 하나 상승한 것이고요. 4는 부모 세대 중, 자녀 세대 상 해서 한 칸 상승한 것을 뜻합니다. 이 6은 하에서 상으로 2개 상승한 거네요. 자, 어쨌든 이 니은자 빨간색 띠가 상승 이동을 뜻하는 것이고요. 26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은 상승 이동이 총 36%죠. 그래서 요 이동 비율 두 개를 다 더하면 세대 간 이동 비율 46%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보면은 상승 이동한 인구가 하강 이동한 인구보다 많다. 상승이 36이었으니까 하강 이동한 인구보다 많은 것이 맞습니다. 보기 5번 자녀 세대 계층 구조보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자, 이 보기에서 지금 포인트는 사회 통합의 실현에 유리한가예요. 그럼 계층 구조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부모 세대 계층 구조, 그 다음에 자녀 세대 계층 구조 비교를 해보면 부모 세대 먼저 볼게요. 표를 볼게요. 상위 15, 중위 29, 하가 56입니다. 부모 세대는 하층으로 갈수록 두터워지는 피라미드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녀 세대 계층 가로로 쭉 가보면 A 하층이 30, B 중층이 50, C 상층이 20%로 중층이 가장 두터운 다이아몬드형 형태입니다. 우리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하다면 상층과 하층의 충돌을 막아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중층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런 구조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보기는 반대로 말해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의 정답은 그러면 4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20번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점짜리 문제지만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꽤 소요되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에서 봤던 그 전형적인 표가 나와 있지 않고 분명히 A에서 C 상중 하층 이런 게 나와 있지만 분수나 뭐 이런 비율 같은 것들로 나타나 있어요. 이런 힌트를 통해서 우리 아까 봤던 표를 직접 그려내야 합니다. 직접 그 표를 만들고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에서 C가 무슨 계층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힌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맨 밑에 보면은 자녀 세대 B는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을 수 없고 C는 A보다 높은 계층이다. 이런 말이 멘트가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A, B, C의 계층을 일단 파악할 수 있습니다. A는 무엇이고 B는 무엇이고 자, C는 무엇인지 먼저 B를 보면은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을 수 없다고 했어요. B가 상층이라면 부모 세대 중하층보다 계층이 높은 게 되죠. B가 중층이라면 부모 세대 하층보다 계층이 높은 거예요. 근데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B가 하층이 되겠죠. 하층. 나머지 A가 상과 중이 될 텐데 C가 A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C가 상, A가 중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위의 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가사회의 부모 세대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분수로 비율로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A 플러스 C가 7이다 라는 것은 중층과 상층을 합치면 7이고요. A 플러스 B는 9다. 여기 나와 있죠. 밑에 분모에 중층과 하층을 합치면 9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단 써볼게요. 선생님이 가사회에서 부모 A 플러스 C는 7이고 A 플러스 B는 9이고요. A 플러스 C가 7일 때 여기 밑에 분수 보면 B 플러스 C는 4이다. 이런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 해보면 A 더하기 선생님 요거 두 개를 더해보면요. 2B 더하기 C는 13이 됩니다. 근데 아까 A 플러스 C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7이라고 했죠. 그래서 2B 더하기 7은 13. 그러면 2B가 6이 되겠고요. B는 3이 되겠죠. B가 3이라는 뜻은 A가 여기 B가 3이 들어가면 A는 6이 돼야겠죠. A는 6, 그 다음에 C가 1이 되겠네요. 여기 B에 3이 들어가면 C에 1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부모 세대의 A, B, C의 비율을 찾았고요. 부모 세대 지금 상층이 C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가사화에서는 상, 중, 하 비율이 C가 1이죠. 상, 중층인 A가 6이니까 6, 하층인 B가 3이니까 1대 6대 3의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펜을 바꿔서 부모 세대 봤으니까 가사회의 자녀 세대의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가사회를 볼게요. 계속 가사회. 자녀 보면은 A 플러스 C는 5, A 플러스 B는 8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C가 5로 잡았을 때 B 플러스 C가 7이었어요. 자, 그러면 역시도 요거 두 개 더해보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15가 되겠고요. 2B가 지금 A 플러스 C가 오니까 2B는 10이 되겠죠. 그러면은 B는 5가 되겠고요. B에 5가 들어가면 A는 3이겠네요. A 3, C는 B에 5가 들어가면 C는 2가 되겠네요. 2, C는 2. 자,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그럼 자녀 세대 상, 중, 하를 비교를 해보면 상인 C가 2고요. 중인 A가 3이고요. 하인 B가 5가 돼서 계층 구조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사회를 지금 분석을 마쳤고요. 우리 이런 식으로 나사회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파란색으로 나사회. 자, 나사회 보면은 부모 세대 다시 볼게요. 다시 이 분수 확인해보면 A 플러스 C는 부모 세대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A 플러스 C는 5, A 플러스 B는 9. B 플러스 C는 A 플러스 C가 5라고 봤을 때 6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15고요. A 플러스 C가 오기 때문에 여기도 2B는 10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B가 5가 되겠네요. B가 5라면 A는 4가 돼야겠고요. B가 5라면 C는 1이 돼야겠죠. 자, 요렇게 A, B, C 비율 나사회 부모 세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보면은 상이 C였죠. 그래서 상중하의 비율이 C가 상이니까 1. 자, 지금 A가 중이죠. A가 중이니까 4. B가 하기 때문에 5. 그래서 나사회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하층으로 갈수록 더 두터워지는 피라미드형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나사회의 자녀 세대 분석해보면 분수 여기 다시 보면서 할게요. A 플러스 C는 5,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7, B 플러스 C는 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더해보면요. A 플러스 2B는 더하기 C는 역시 15고요. 2B는 그러면 A 플러스 C가 5였으니까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도 B는 5이고 B가 5가 들어간다면 A가 2,
그 다음에 B가 5가 들어간다면 C가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보면은 여기는 상, 중, 하의 비율이, 자, 우리 보면 C가 상층이에요. 그러면 3대, 그 다음에 중은 A죠. 2대, 하가 B죠. 그럼 5. 자, 어때요? 중이 홀쭉해요. 이거 뭐였지, 우리? 모래시계 형태. 중층이 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를 나사회의 자녀 세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석은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써서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3번 문제에서 위쪽에 분수로 나타나 있는 표를 보고 가사회와 나사회의 부모 자녀 세대 상중하 비율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어떤 게 상층, 중층, 하층을 뜻하는지, 그 다음 계층 구조 분석까지 했습니다. 아까 정신없이 계산을 해서 지우고 선생님이 위쪽에 계산해서 나온 결과만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걸 기준으로 밑에 지금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스도쿠처럼 생긴 표가 있죠. 가사회, 나사회 두 개의 계층 이동표를 만들어야 해요. 자,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회를 보면, 자, 여기에 첫 번째 칸에 대각선을 긋고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이렇게 나눕니다. 이쪽도 역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나누는데요. 물론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바뀌어도 되긴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쪽에 부모, 그 다음에 이쪽에 자녀 이렇게 쓰고요. 자, 마지막 칸은 합계. 여기도 세로 쪽에도 마지막 칸은 합계. 자,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상층, 중층, 하층. 자녀 세대의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나사회 쪽에도 부모 세대 상층, 중층, 하층, 자녀 세대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쓰고요. 합계는 지금 이런 표가 우리 퍼센트 비율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전체 100%, 마지막 칸에 100이라고 쓰고 나머지 칸은 우리가 채워봐야겠죠. 자, 먼저 위에서 지금 이 표 위쪽에 우리가 아까 해서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보면 가사회를 보면은 부모 세대 상중하 비율이 10, 60, 30이었어요. 가사회에 부모 세대 상중하 비율 칸에 넣어보면 10, 60, 30이 되고요. 자녀 세대 보면 20대, 30대, 50이었어요. 상중하가. 그래서 자녀 세대도 개 합계에다가 20, 30, 50 이렇게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나사회에도 일단 합계를 넣을 수 있는데요. 부모 세대의 10, 40, 50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10, 40, 50. 자, 자녀 세대는 30, 20, 50의 비율이었고요. 30, 20, 50. 자, 넣으면 되겠죠. 우리 아까 계산했을 때는 부모 자녀 세대 1대 6대 3, 2대 3대 5 이런 식으로 했는데 100분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비율이니까 똑같이 10씩만 곱해서 0만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노란색 부분 표에 보면은 노란색 부분은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같은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계층이 일치하는 부분에 이 노란색 대각선이 보통 이 표를 볼 때 중요한데 여기를 어떻게 채우냐 할까 했더니 채우냐 하고 고민을 했더니 옆에 표를 보면 두 번째 표에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의 불일치 비율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불일치했다는 거는 이동했다는 뜻이죠. 둘의 계층이 달랐다는 건 세대 간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이 비율을 뺀 나머지가 바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대물림 세습 비율이 되겠죠. 자, 옆에다가 일치 비율이라고 하고 써볼게요. 자, 이 표에 나온 건 불일치 비율이기 때문에 100%에서 이 불일치 비율을 빼면 일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100, 여기는 48, 여기는 45, 80, 90, 20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옆에 가사회 표를 보겠습니다. 가사회 첫 번째 노란색 칸 부모 자녀 모두 상층인 경우 보면, 자, 가사회에 상층인 경우 불일치가 45였고요. 일치가 45예요. 근데 이 45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녀 세대 계층 대비예요.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치 비율이 45%, 불일치 비율이 55%죠. 자, 그래서 자녀 세대 지금 상층해 보니까 총 20이었죠. 그 중에 45%가 지금 여기 상층 일치한다. 이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45%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거는 여러분 비율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되죠. 9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9. 자,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는 까만색 펜으로 쓸게요. 9.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두 번째 중층, 가사회에서 중층 대물림 비율 찾으면 가사회 중층 일치 비율 100%입니다. 쉽죠? 30이니까 30 들어가면 되고요. 가사회 하층의 일치 비율은 48%입니다. 여기에 50이 들어가 있죠? 48%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봤더니 일단은 여기 자녀 세대 30 중인 부분이 여기가 30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무조건 0이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1이 들어가겠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25가 들어가겠고요. 우리 스도쿠 채우듯이 채우면 되죠. 여기에는 6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쪽에 5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가로 세로 모두 더해도 지금 숫자가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사회의 계층 세대 간 이동표는 채워졌고요. 나사회의 계층 분석표를 다시 보면 노란색 부분 채워볼게요. 역시 자녀 세대 기준으로 상층 보면 20%가 일치합니다. 자, 상층 기준 20%니까 3이 6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중층은 80% 일치하죠. 20에 80%니까 28에 16. 여기는 90% 일치하네요. 59, 4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는 다른 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봤더니 뭐 대략적인 추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표는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가사회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하층 부모를 둔 자녀보다 중층 부모를 둔 자녀가 많다. 자, 가사회니까 여기 첫 번째 표를 볼게요. 상승 이동을 한 사람, 우리 상승 이동한 거를 표시를 먼저 해봅시다. 상승 이동은 무슨 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형광펜으로 해서 상승 이동은 하늘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상승 이동을 한 부분이 되겠죠. 역시 이 부분이 상승 이동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 하강 이동한 부분도 표시를 해보면 하강 이동한 부분은 자,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이 우리 니은자로 그린 부분이 하강 이동을 한 부분이 되겠네요. 다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1번.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하층 부모를 둔 자녀보다 중층 부모를 둔 자녀가 더 많다. 자, 상승 이동 중에서 하층 부모를 둔 자녀. 부모가 하층인 경우를 보니까 여러분 6과 0이에요. 6 더하기 0. 자, 중층 부모를 둔 경우에 상승 이동한 거. 부모가 중층인데 상승 이동한 거는 5%죠. 더 많은가요? 여기는 6이고 여기는 5니까 1번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2번 나사회는 중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이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보다 높다. 자, 중층이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중층인 경우 이 라인을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상승 이동은 여기 파란색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하강 이동 부분은 여기 분홍색 부분에 들어가겠죠. 자, 근데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보면은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아무리 커도 5를 넘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강이동 부분에 들어갈 숫자는 아무리 커도 5를 넘을 수가 없다. 하강이동 비율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보다는 같거나 작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가로축, 자녀 하층을 다 더하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칸에 보면은 여기가 5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값이 제일 작아질 텐데
지금 이 분홍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 5가 들어간다면 21이 되고요. 세로 합계가 40이 돼야 하니까 여기에는 19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승 이동하는 부분, 푸른 부분을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19보다는 큰 비율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강 이동 비율보다 상승 이동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이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가사회와 달리 나사회에서는 세대 간 이동 비율이 계층 대물림 비율보다 낮다. 요거는 쉽네요. 자 봅시다. 가사회는 가사회와 나사회를 비교해보면 대물림이 있고요. 이동이 있죠. 자, 대물림 비율이 바로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이고요. 가사회의 대물림 비율을 다 더해보면 63% 되네요. 노란색 부분. 나머지가 이동이죠. 나머지 이동이 그러면 37% 나오네요. 나사회는 대물림 비율을 쭉 더해보면은 16 더하기 6 하면 22에다가 67%가 대물림 비율이라고 하겠고요. 이 노란색 대물림 비율을 뺀 나머지 33%가 이동 비율이네요. 다시 보기를 보면 나사회에서는 세대 간 이동 비율이 계층 대물림 비율보다 낮다. 맞는데 가사회와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죠. 가사회와 나사회 모두 세대 간 이동 비율이 계층 대물림 비율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자, 4번 가사회와 달리 나사회에서는 부모 세대에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고 자녀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형이 나타난다. 이건 우리 아까 분석했던 거 위에 정리해놨죠. 그거 보면 될 것 같은데 나사회에서는 부모 세대의 피라미드. 자, 나사회 보면 부모 세대의 피라미드고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이게 틀렸네요. 나사회 자녀 세대에서는 우리 아까 분석했을 때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였습니다. 자, 보기 5번. 가사회는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의 이동이, 나사회에서는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앞에 거부터 볼게요. 가사회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거는 맞아요. 앞에 부분은 맞고요. 나사회에서는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상층으로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만약에 여기에 다른 펜으로 써볼게요. 빨간색. 자, 여기에 0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긴데요. 여기 0이 들어간다면 세로를 볼게요. 세로 더해서 50이 돼야 되니까 여기 5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 5를 넣으면 16 더하기 5를 하면 벌써 20이 넘은 21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5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5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 여기는 최소한 1보다는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이동은 아무리 못해도 1%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뒤에 부분이 옳지 않은 서술이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푸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 좀 처음이라서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이게 뭐야 수학인가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능에서 이 정도면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이 정도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1, 2등급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까지는 선생님도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많이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개를 풀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이번에 나왔던 수능 기출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풀면서 느꼈겠지만 비율을 구하거나 표를 만들거나 1차 방정식을 세우거나 이 정도의 간단한 수학은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익숙해지려면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으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연습해서 이런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실력을 같이 올려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문제 풀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풀지 하는 순간 그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고요. 아, 나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에 임해야지 실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면 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